그가 강력히 나를 안아왔다. 나를 안는 그의 굵고 건강한 팔뚝과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다. 내가 그를 느끼며 놀라는 사이 그의 뜨거운 입술이 부딪혀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입술을 빨았으며 그도 나의 입술을 진하게 눌러왔다. 그의 혀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흠칫 놀라며 온몸에 쾌감을 느끼며 젖어왔다. 그렇게 나는 무너져 갔다. 저는 48세에 2년 전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인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비 내리던 회색 도시는 늘 똑같았다. 빌딩 숲 사이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차갑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서류들. 혜연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살아간다기보다 그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결혼도, 일도, 관계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도시의 삶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메마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혜연은 문득 낯설음을 느꼈다. 저게 정말 나일까? 웃음을 잃은 표정, 눈 밑에 그늘, 그리고 끝없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래전 할머니 집 앞마당이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던 여름날, 장독대 옆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곳에는 지금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한 숨결과 자유가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결국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달라졌다. 높이 솟은 아파트 숲은 점차 낮은 기와 지붕으로 변했고 회색빛 도로는 푸른 논과 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멈춘 작은 시골역에서 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는 풀내음이 가득했고 그 순간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래, 여기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와 시골, 두 세계의 경계에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혜연은 역에서 내려 작은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비포장 흙길 옆으로는 해바라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랗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난 뒤 혜연은 동네를 둘러보기 위해 마을길을 나섰다. 낮은 돌담 너머로는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혜연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 어귀에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나왔다. 놀란 혜연은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 소박하지만 단정한 셔츠, 그리고 여유로운 눈빛. 도시에서 보던 매끈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개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순둥아, 놀라게 하면 안 되지. 순간 위협적이던 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얌전히 그의 곁에 앉았다. 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깜짝 놀랐네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선 다들 순둥이가 그냥 동네 지킴이인 줄 알아요. 낯선 분이 오셔서 놀란 모양이네요.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사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보려고요. 도시 생활이 조금 벅차서요. 잘 오셨어요. 여기선 다들 천천히 살아요. 마음이 무겁다면 금세 가벼워질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혜연의 가슴 속에 작은 떨림을 남겼다. 짧은 인사 후 그는 개와 함께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하지만 혜연의 마음 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다.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치며도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따뜻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 그날 밤 혜연은 민박집 창가에 앉아 시골의 고요한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며칠이 흘렀다. 혜연은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깨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과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도시에서라면 차창을 울리던 경적과 휴대폰 알림이 혜연의 일상이었지만 이곳에선 소소한 자연의 소리가 그녀를 깨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도 따뜻했다. 할머니들은 김치를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혜연은 차츰 마음이 풀리며 오래 묵은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 앞에서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다. 아, 또 뵙네요.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러네요. 여기서도 일하시나 봐요? 예, 저는 농협에서 일해요. 마을 일도 돕고 농사도 조금 하고요.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의 남자였다. 구두 대신 다른 운동화를 신었고 비싼 시계는 없었지만 말과 표정엔 묘한 신뢰감이 배어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농사로 다져진 잔 근육의 팔과 풀어진 단추 사이로 보이는 가슴 근육의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도시에선 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요. 사람은 많은데 항상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반대죠.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서로 기대고 살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 같았지만 혜연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나도 여기서라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혜연의 현실은 여전히 도시였다. 회사의 팀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고 밀려있는 프로젝트와 임시직의 불안정한 계약이 혜연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망친 것뿐이야. 결국 돌아가야 하잖아.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불안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연은 마을 슈퍼 앞 벤치에서 그 남자를 또 보게 되었다. 그는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지 온몸에 흙먼지를 묻힌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고단함보다 묘한 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네요. 그는 맥주캔을 열며 말했다. 이곳에서 사는 건 단순해요. 힘들면 쉬고 기쁘면 나누고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크게 흔들렸다. 도시에서의 삶이 떠올랐다. 끊임없는 경쟁, 쉬어도 쉬는 게 아닌 휴일, 늘 불안하게 다가오는 내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을 사는 사람. 그녀는 알았다. 시골에서 느끼는 이 평화와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정말 이곳에 머물 수 있을까? 이 남자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밤하늘의 별빛 아래 혜연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그녀가 맞이하게 될 더 큰 갈등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혜연은 서울 본사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혜연 씨 복귀 일정은 언제로 잡을까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에요. 팀장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갑고 단호했다. 순간 혜연은 다시 현실로 끌려오는 기분이 들었다.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곳의 평화로움은 결국 잠시뿐이라는 사실. 전화를 끊은 뒤 혜연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 결국 돌아가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푸른 논밭과 저녁 노을,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수확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다. 혜연도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남자를 마주쳤다. 오셨네요. 자주 뵈니 이젠 이웃 같아요. 그는 편안하게 말을 건넸다. 혜연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설렘이 일었다. 잔치가 무르익자 남자와 혜연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시골 마을의 밤은 도시와 달리 별빛으로 가득했고 그 고요함은 두 사람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만들었다. 혜연 씨 사실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끌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저도 놀라워요. 도시에서는 누구와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 없었거든요. 혜연은 솔직히 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별빛 아래서 맞닿았다. 그러나 혜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제가 곧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혜연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도시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순하지만 울림 있는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연은 오래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도시의 빌딩 숲과 이 시골의 별빛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갈라진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자각했다. 며칠 후 서울 본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냉정한 문자 한 줄이었지만 혜연은 그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까? 창밖을 보니 그 남자가 논두렁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도시의 수많은 야근과 경쟁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삶처럼 보였다. 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도시에서의 안정된 자리일까? 아니면 이곳에서의 진짜 나일까?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예매한 날 혜연은 마을을 한 바퀴 더 걸었다. 익숙해진 논두렁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마다 들리던 개구리 울음 모두가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역으로 가기 전 혜연은 마지막으로 그 남자를 보러 갔다. 그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있었고 땀에 젖은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물었다. 내일 때문에요. 여기서는 너무 좋았지만 결국 제 자리는 거기인 것 같아요. 혜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다가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조심스레 말했다. 혜연 씨, 저는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을 순 없겠죠. 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 게 진심으로 원하는 길입니까? 그 물음은 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진심으로 원하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도시에서의 안정된 직장, 끊임없는 경쟁, 하지만 그 속에서 늘 느껴왔던 공허함. 반대로 이곳에서는 단순했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의 존재가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렵고 또 한 번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요. 혜연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 순간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려움은 같이 이겨내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빛 아래서 울려 퍼진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혜연의 마음속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마침내 진심을 토해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갈등이 찾아왔다. 내일이면 기차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몰랐다. 남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혜연 씨 선택은 지금이 아니라도 됩니다. 하지만 제발 당신이 마음을 속이지는 마세요. 도시와 시골 사이가 아니라 결국은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가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혜연의 마음을 흔들며 마침내 무너뜨렸다. 그가 강력히 나를 안아왔다. 나를 안는 그의 굵고 건강한 팔뚝과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다. 내가 그를 느끼며 놀라는 사이 그의 뜨거운 입술이 부딪혀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입술을 빨았으며 그도 나의 입술을 진하게 눌러왔다. 그의 혀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흠칫 놀라며 온몸에 쾌감을 느끼며 젖어왔다. 그렇게 나는 무너져 갔다. 그의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지며 나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달아오른 서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와 처음으로 침대에서 함께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과 뜨거운 그의 것이 나에게는 하반신의 뻐근함과 희열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혜연의 기차표는 휴대폰 속에서 취소 버튼을 누른 순간 사라졌다. 대신 별빛이 가득한 시골 하늘 아래에서 그녀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혜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둑길을 걸었다. 서울 안 가시네. 동네 할머니의 물음에 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한번 살아보려 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된장을 손에 쥐어주었다. 잘했네. 여긴 도시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정은 넘치지. 혜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도시에서라면 경쟁과 불안이 그녀를 끊임없이 몰아붙였지만 이곳은 달랐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작은 하루가 쌓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존재가 있었다. 해가 저무는 저녁 혜연은 밭에서 돌아오는 남자와 함께 길을 걸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저 멀리 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아직도 후회되지 않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후회는 있어요. 놓아버린 자리, 잃어버린 안정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이제는 매일이 내가 선택한 삶 같아요. 그의 손이 혜연의 손을 감싸 쥐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온기였다. 혜연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 손끝에서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혜연은 마을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하루를 채웠고 도시에선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남자는 여전히 농협과 밭일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저녁이면 꼭 그녀의 곁에 앉아 하루를 나누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그는 혜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집을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붕은 낮아도 따뜻한 집을. 그 순간 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긴 여정을 돌아와 마침내 만난 안식처가 바로 이 사람이란 걸, 그리고 이 마을이란 걸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지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집을.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길 위에 함께 서 있었다. 혜연의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도시와 시골,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던 혜연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두 갈림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삶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